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대장의 길이가 한 150c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만 찾아내기도 힘들고 또 개복해서 수술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이 되기도 쉬울 것 같고요. 허나 이 대장암도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통해서 많은 또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다면서요. 예. 예.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복부를 절개하는 개복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환자한테 최대한 트라우마를 적게 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항문 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 복강경 절제술, 그리고 최근 들어 로봇 절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절제술은 물론 아주 조기에 발견된 대장암인 경우에만 가능하겠지만 조기에 발견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이 필요 없고 내시경을 통해서 쉽게 대장암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완치를 깨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좌측은 보이시는 대장암이고 어느 부위가요? 이 부분이 물론 조기에 발견된 대장암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용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 검사상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절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절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조직 검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는 대장암이어서 쉽게 완치가 된 경우가 되겠고요. 또 조금 진행된 경우, 내시경으로 절제하기 조금 힘든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배 안에 있는 암들을 제거하게 되겠고요. 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흉터가 없습니다. 기존의 네. 개복 수술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절개창이 있었는데 그게 없음으로써 수술 후에 되게 회복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개복 수술에 비해 상처가 적고 통증도 적고 그리고 상처가 적기 때문에 창상에 대한 감염도 적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학술적으로 개복 수술에 비해서 확립된 안전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 복강경 수술보다 조금 더 환자한테 이 트라우마를 좀 적게 주자는 해서 단일공 수술을 많이 합니다. 구멍을 적게 뚫으면 뚫을수록 환자가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수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단일공 수술은 당연히 장점은 탁월한 미용 효과, 수술 후의 통증이 기존의 복강경보다는 더 나을 거고 조기에 거동할 수 있고 조기에 식사를 할 수 있고 조기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관침, 앞에서 보신 이런 복강경 수술에 대한 투관침에 대한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수술 흉터가 적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은 참 좋은데요. 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 구멍보다 암이 더 큰 경우는 그럼 어떡하죠? 이런 식에서는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게 될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복강경 수술이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지만 그 복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기존의 대장암 수술하고는 오히려 더 확대됐으면 되었지 더 약하진 않습니다. 예. 축소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복강 안에서 충분한 절제를 다 하고 나면 결국은 그 대장암을 우리 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의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의 절개를 통해서 저희가 대장암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만약에 이 대장암이 너무 커서 저희 환자들 경우 너무 커서 이 끄집어내는 절개창이 예상하기를 기존의 개복 수술만큼 크게 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굳이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죠. 그러면 개복 수술을 하고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다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들도 뭐 충분히 있을 예, 수 있고요. 많습니다. 네. 많이 진행된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하고 난 후에 또 그만한 절개창을 내야 되면 네. 굳이 그렇게 이중으로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은 로봇 수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어느 암 할 것 없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많이 또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로봇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환자가 누워 있는 소독된 부분이고 이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고 비소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환자 바깥에서 조절하고 있고 소독된 로봇이 환자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머지들은 이 조수 그리고 간호사들이 같이 보고 있고 제가 이 로봇 조절하면서 로봇은 제 말을 듣고 수술합니다. 네. 그럼 이 장점이 뭐냐 보시면 이 로봇의 이 가장 큰 장점은 복강경 수술과 같은 수술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더 나은 게 뭐냐? 근데 기존의 복강경 수술은 이 기구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직선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단점, 즉
좁은 골반, 남성, 비만인 경우는 아주 시야가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로봇의 장점이 있고 또 로봇은 3차원 영상을 제공합니다. 저희한테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하는 부분에서 모든 구조물들을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 기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일직선인데 이 로봇 수술은 손목의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움직이는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의 장점이 거기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로봇을 이용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로봇 수술이 그런 거죠. 솔직히 아직도 좀 보수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한다는 데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예, 드리는 예.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술합니다. 하지만 제 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 복강 좁은 골반에서 복강이 제 손이 들어가는 부분, 또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그 좁은 공간에서 조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야 확보, 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로봇은 아주 정교하게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손목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 보여주신 그림에 저 로봇 크기가 손의 크기보다 저만큼 더 작은 작죠. 건가요? 예, 작죠. 네. 보시는 바지 이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이게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장암 로봇 수술이 있어서 세계의 의학계가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앞에서 설명드리는 단일공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복강경 단일공 수술입니다.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대장암 수술을 하는데 이 단일공 수술의 복강경 단일공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좀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을 접목합니다. 로봇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하는 장점들, 시야 확보라든지 3차원의 시야 확보 그리고 손목의 작용을 통해서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접목해서 로봇 단위공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요. 네. 장점은 이 기존의 로봇 수술의 장점과 단일공 수술의 장점을 접목시켜서 아주 환자분한테 단일공 수술의 장점을 제공하면서 저희 의사들은 수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네.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불편이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네. 자기가 알아서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희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바꾸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암 예방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방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은 대장암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 유전적 요인, 식이, 운동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를 깨하자는 것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중요한 무슨 1차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대장암의 예방에 대한 대장암 예방학회에서 암 예방학회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과식을 하지 않는다. 대장암은 총 칼로리와 비만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백미, 흰빵 대신에 현미나 잡곡밥, 통밀빵을 많이 먹어서 잔류, 대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사를 권해드리고 채소, 해조류, 버섯을 많이 먹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매일 적당량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육, 가공육은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기는 타는 동안에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데요. 숯불 타는 걸 좋아하는데 타는 네. 동안에 암 물질들이 발생 많이 하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견과류 섭취를 많이 권해드리고 칼슘과 비타민 B, D의 섭취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알코올, 음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대장암의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식이 습관의 변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즉 50세 이상이 되면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변 등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대장암이 발견됐다면 요즘은 완치율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완치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대장암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그래도 그나마 놓이는데 우리 방청객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모든 질환은 50세 이상이면 이토록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위험한가요?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다시 생기고 죽고 다시 생기는데 우리 암은 그 일정 부분에서 돌연변입니다. 그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뭐 어떤 유전자 변이든지 아니면 그 이하의 변이에서 변이가 생기는데 그 변이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은 그걸 방어하는 기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을 방어할 수 있는 인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면역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떻게든 면역 치료를 해서 면역을 올려서 대장암, 뭐 암들 극복해보자 그런 연구들이 많아서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암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히 그 중장년층들께 더 부담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장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네. 대장암 외에 대장 주의해야 될 대장 질환? 예. 네. 마지막으로 설명 좀 주시죠. 예, 뭐 특히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식습습관이 예. 서구화되고 생활 패턴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많이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항문 질환부터 궤양성 앞에서 말했던 그 염증성 장질환, 예, 예. 예를 들면 뭐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되는데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어떤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설사 변비를 막 자주 한다든지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네. 예, 한두 번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술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를 챙겨 드시고 또 무엇보다도 몸을 많이 아끼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선, 채소 그리고 콩이 들어간 이런 건강한 재료가 들어간 한국인의 밥상에는요. 네. 대장암을 낮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밥상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들이 차려주던 그 밥상이 바로 그 정답을 갖고 있는 건강한 밥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한 대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장학문외과의 백성규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